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한평생 리버풀만을 응원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거절한 선수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스티븐 제라드가 첫 번째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라드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하비 엘리엇. 심지어 그는 리버풀 출신도 아닌데 말이죠. 엘리엇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의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2019년 수많은 유럽 팀들의 제안이 오는 가운데 엘리엇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에 굉장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베르나베우로 초대받아 경기장을 둘러보고 심지어 주장 라모스와의 만남을 제안받기까지 했었죠. 고작 16살의 선수에게 있어 베르나베우 초대, 주장과의 만남,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엘리엇은 리버풀의 제안이 오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레알 마드리드를 거절하고 리버풀로의 합류를 선택했습니다. 엘리엇에게 있어 라모스는 그리 좋은 인물이 아니었고 가족들 모두 리버풀 서포터였기 때문이죠. 이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플럼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던 엘리엇은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개최되는 키이우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속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리버풀을 응원하고 있는데 라모스와 살라 간의 충돌이 발생하며 전반전에 살라가 부상으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를 잃은 리버풀은 최종 3대1 패배를 당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었죠. 이를 두 눈으로 지켜봤던 엘리엇은 라모스에 대한 반감 그리고 리버풀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이든 아니든 간에 엘리엇은 라모스의 그 행동을 보고 난 다음부터 라모스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 그의 롤모델이 모하메드 살라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영원히 리버풀에 남아 역사를 쓰고 싶다 외치는 하비 엘리엇. 오늘은 이 선수의 성장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교체 자원. 이번 시즌 리버풀이 지금과 같이 리그 우승 레이스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로테이션 자원의 뛰어난 활약 덕분입니다. 단순히 주전 선수들이 쉬는 경기에서 그들이 보인 활약만이 아닌 경기 중후반 교체 자원으로 투입되어 결과를 바꾼 사례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죠. 4월 2일까지의 기록이 포함된 자료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교체로 들어와 득점,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리버풀은 공격 포인트 22회로 당당히 전체 1위죠. 우승권 싸움을 하는 아스날은 18회, 맨시티는 10회, 맨시티와는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리버풀이 기록한 22회의 공격 포인트 안에 하비 엘리엇은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 3개의 공격 포인트밖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그 가치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첫 번째는 루턴 타운과의 경기였습니다. 25분 교체 출전하며 후반 95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왼발 크로스로 디아스의 동점 헤더 어시스트, 강등권에 속해 있는 루턴 타운을 상대로 1점밖에 얻어내지 못했던 것은 많이 아쉽지만 만일 이때 1점조차도 얻지 못했다면 대단히 끔찍했겠죠. 두 번째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8분 교체 출전하며 후반 90분 역시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본인이 직접 볼을 이끌고 중앙으로 들어가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 마무리. 살라와는 달리 안쪽으로 파고드는 빈도가 높은 엘리엇답게 화끈한 슈팅으로 승점 3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벌리와의 경기.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출전하여 45분을 소화했었습니다. 결승 득점 어시스트는 후반 51분 오른쪽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흘러나온 볼을 잡아 왼발로 크로스, 루턴 타운전과 동일하게 디아스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이는 결승 득점으로 팀의 3점을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렇게 영향가 있는 어시스트, 득점으로 팀의 결과를 바꿔주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 하비 엘리엇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찬스 메이킹의 빈도가 더 높은지 자료로 보시죠. 모든 대회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살라의 자리를 대신해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서기도 오른쪽 메잘라로 출전해 10번 역할도 수행했던 터라 특히 오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4번 존,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 공간에서의 비율이 18%로 굉장히 높죠. 더불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체 34%, 페널티 에어리어 공간에서는 무려 18%, 10번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엘리엇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시즌 리버풀 선수단 전체 공격 시퀀스 기록을 보겠습니다. 지난 알리스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빨간색은 직접 마무리한 슈팅, 보라색은 찬스 메이킹, 하얀색은 슈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빌드업, 패스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윙포워드로 나서며 슈팅, 찬스 메이킹도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며 미드필더 옵션을 수행했을 때에는 슈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빌드업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라와 누네스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수치가 낮은 것은 대부분 두 선수가 슈팅 마무리를 한다거나 찬스 메이킹으로 공격 시퀀스의 마무리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공격적인 지표로 엘리엇을 얘기했을 때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클로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냐 하면 출전 시간, 교체를 포함한 출전 경기 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전대회
대회를 포함하여 총 50경기를 진행한 가운데 하비 엘리엇은 45경기를 선발과 교체를 포함하여 출전하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선발 기회는 고작 6번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외 대회에서 주전으로 출전해 많은 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리그에서도 교체 출전을 통해 훌륭한 벤치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볼 수 있죠. 출전 경기 수가 아닌 출전 시간으로 나열해보면 엘리엇은 팀 내 10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306분 소화, 디아스 누네스 살라와 같이 리그에서 고정적인 기회를 받는 주전 선수들의 휴식이 필요한 모든 대회에서 부상 없이 안정적인 출전을 해준 덕분에 엘리엇 본인에게도 꽤나 많은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죠. 리그컵 6경기 6선발 506분 출전, 유로파리그 9경기 4어시스트, 8번의 선발 1번의 교체 719분 소화, FA컵 3경기 1골과 1개의 어시스트, 2번의 선발 1번의 교체 201분 소화, 그 외 대회 전체 경기에서도 단 한 번의 벤치에서만 휴식을 했을 뿐 모든 경기에서 출전하여 리그컵 우승, 유로파리그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FA컵에서도 역전골을 기록했었으나 결과가 아쉽게 되었죠. 프리미어리그 21세 이하 선수들 전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하비 엘리엇은 총 2207분을 소화하며 3위, 3월 말 기준으로 평가했으니 현재도 크게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리그 우승권에 속해 있다 보니 프리미어리그 선발이 쉽지 않은 만큼 다른 대회에서 자신의 활약을 통해 스스로 출전 시간을 늘려나간 것만큼은 대단하다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 팀에서 주전으로 분류하여 기회를 꾸준히 주다 보니 출전 시간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엘리엇은 비교적 한정적인 기회 안에서 스스로 창출해낸 것이기 때문이죠. 수비적인 약점, 하지만 엘리엇의 이러한 패스 능력에 대해서는 원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지난 시즌 유럽 모델리그 23세 이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들을 토대로 기록된 공격적인 전진 패스, 슈팅 메이킹 그래프를 보시죠. 가로는 90분당 공격적인 전진 패스, 세로는 90분당 슈팅 메이킹 수치입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향할수록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엘리엇은 당당히 우측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벨링엄, 엔조, 페드리, 웨데고르와 같은 선수들이 함께하죠. 소보슬라이는 슈팅 메이킹에서 도쿠와 함께 최상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기록이지만 애초에 엘리엇의 찬스 메이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피지컬로 인한 수비 문제, 특히 리버풀의 오른쪽은 살라와 아놀드가 공존하는 위치로 그 사이를 이어주는 링커 역할을 하는 선수의 수비 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살라 아놀드 두 선수에게 수비적인 효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플레이메이킹 효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이에 위치한 미드필더는 더욱이 수비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하죠. 정확히 이 부분에서 엘리엇의 약점이 도드라지며 비판을 꽤 많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괜히 2000분 이상의 출전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수비적인 약점을 확실하게 개선한 엘리엇이죠. 우선 역시나 지난번에 참고했던 리버풀 선수들의 압박 수치를 보시면 미드 서드에서의 압박을 토대로 유발한 턴오버 두 가지 기록을 90분으로 나눈 자료입니다. 엘리엇은 중원에서 가장 높은 압박 시도 22.3회, 그렇게 많이 뛰는 커티스 존스도 20회, 소보슬라이도 18회인데 엘리엇은 22회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을 통해 유발한 턴오버는 4.3회로 팀 내 전체 3위, 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의 플레이메이킹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압박, 보다 공격적으로 역압박에 대한 능력을 중요시하는 클롭에게 있어 이제 엘리엇은 확실히 이해도가 올라왔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버풀의 압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라벤베르의 경우 수치적으로도 낮게 측정되고 있죠. 내년에도 개선되지 못한다면 그라벤베르는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고정적인 기회를 제공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격적인 재능은 천부적이지만 수비적인 재능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다 여기는 리버풀 코치단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 하비 엘리엇입니다. 그 노력과 연습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재능이라 볼 수 있죠. 이 점에서 하비 엘리엇은 축복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프로페셔널의 표본, 그의 롤모델이 여전히 리버풀에서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결승 득점을 기록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늘 제 마무리 능력은 살라로부터 배운 것을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 살라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얘기하면 모두가 지루함을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로 살라는 언제나 제 옆에 있었고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전설과 경기장에서 함께 뛸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그 누구도 살라처럼 열심히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살라 또한 엘리엇에게 좋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비는 좋은 선수입니다. 언제나 배우려 하고 저는 항상 그를 체육관에 밀어넣으려 노력하며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훈련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엘리엇은 좋은 커리어를 보내고 있고 저는 그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저 열심히 훈련만 하면 됩니다. 엘리엇을 보며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의 옆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어린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코치 역할도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비 엘리엇이 이처럼 매년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롤모델 모하메드 살라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단순히 재능적인 부분만이 아닌 프로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본보기가 되어주는 선수가 엘리엇의 곁에 있다는 것을
것은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주며 기회를 준 위르겐 클롭, 플레이 스타일에서부터 프로의 마음가짐, 훈련을 도와주는 모하메드 살라, 그 사이에서 성장하는 하비 엘리엇은 얼마나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더라도 훈련의 게을러 커리어를 잃어버린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모로 하비 엘리엇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고 있기에 머지않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행보를 지켜봅시다. 그럼 안녕.